안녕하세요 여러분, 백군종입니다. 간밤에 주요 트윗 보시죠. 마이크 셀러,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래티지가 오늘 최대 21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8% 시리즈 8% 이자를 주는 8% 배당이죠. 정확히 말하면 8% 배당을 주는 시리즈 A 영구 스트라이크 우선주를 매각하는 장외 매매 앳더머니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브리티시 호들이라고 하는 이 영국인이죠. 굉장히 유명한 비트코인 인플루언서인데 굉장히 선진적인 이 마이클 세일러와 스트래티지의 굉장히 창의적인 자금 조달이 이제 테스트를 마치고 본격화될 준비가 되었다며 세일러의 행보를 응원했습니다. 여기서 스트라이크 우선주라는 게 뭐냐? 투자자에게 연 8%의 고정 배당을 지급하며 원할 경우 스트래티지의 클래스 A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수 주식입니다. 비트코인 익스포저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주기 때문에 만기가 없죠. 그리고 연 8% 고정 배당이니까 계속 따박따박 배당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이니까 어쨌든 주가의 변동에는 투자자들도 그 익스포저가 있는 거고, 근데 원할 때는 이제 클래스 A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수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맘대로 팔 수 있는 거죠. 자, 브리티시 호들은 이번 발표는 트럼프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명령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상으로 상당히 교묘하고요. 세일러는 자금 조달을 거래 가격과 거래량을 고려해 장기간에 걸쳐 규율 있게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10억 달러를 이제 마련을 하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비트코인 420억 달러의 절반어치의 자금 조달하는 거니까 이게 되면은 이제 장기간에 걸쳐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겠다는 거고, 지금 가지고 있는 50만 개의 절반 수준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겠다라고 사실 한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가면 개수는 줄어들겠지만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 최대 비트코인 홀더 기업의 대규모 매입 계획은 약세장에서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암호화폐 공포와 탐욕 지수, 코로나 FTX 붕괴 수준으로 하락했다. 매수 신호인가? 이런 얘기를 투어 디미스터가 해줬습니다. 차트 보시면 2020년 코로나 위기와 2022년 FTX 사태, 그리고 현재 상황이 빨간색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모두 지수가 매우 낮은 수준, 한 10에서 20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디미스터는요, 혼란의 시기에는 불안 감정이 쉽게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며 비트코인을 호들하라라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역사적으로 극도의 공포 구간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코로나와 FTX 붕괴 후 비트코인은 각각 1900% 그리고 300% 이상 상승했거든요. 현재의 공포 심리는 미국 무역 전쟁 우려와 단기적인 시장 조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최근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비축과 스트래티지 대규모 매입 계획 같은 긍정적 펀더멘털이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워커, 더 비트코인 팟캐스트의 진행자죠. 정부의 비트코인 비축은 비트코인 성공의 필연적 결과다라는 근본 있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에 대해서 커뮤니티 내 논쟁이 있죠. 이거 뭐 시시하다, 아니다,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양분되어서 지금 격렬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 워커는 늘 나도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은 이 행정명령의 역사적인 의미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그냥 현실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은 비트코인 성공의 필연적 결과라면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승리하지 않았다면 국가 차원의 도입도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적대적 관계 사이에서도 사용 가능한 중립적인 화폐이며 모든 개인, 기업, 국가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검증 가능한 유한 자산인 비트코인을 최대한 많이 축적하려 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성공한다면 개인이 사는 거 외에 국가가 살 수도 있고 기업이 살 수도 있고 뭐 기관이 살 수도 있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사실 요즘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좀 깝깝하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 뭐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막 사면은 탈중앙성이 훼손되고 비트코인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치 중립적인 자산은 그 누구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범죄자도 살 수 있어야 되고 미국 정부도 살 수 있어야 되고 뭐 맘대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치 중립적인, 말하자면 이제 알트코인들처럼 발행자가 존재하고 발행량을 공급하는 주체가 있고 발행량 통화 스케줄을 결정하는 주체가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과는 다른 비트코인만의 아주 고유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코인을 가지고 있어도 비트코인의 이 영향력,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력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나눠 가지기 때문에 상당히 탈중앙화되어 있고 중립적인 자산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그냥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일본 국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본 국채 수익률이 17년 내 최고치다.
비트코인은 이것 때문에 7만 달러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코베이시 레터 트윗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본 국채 20년물 금리가 지난주 2.265%까지 상승했으며 제가 아까 10년물 금리 말씀드렸죠. 10년물 금리는 1.5%입니다. 자, 이는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반영한다. 2024년 8월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엔화 강세 때문에 비트코인과 글로벌 증시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대폭락으로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일본 금리 상승은 엔화 차입 투자, 즉 캐리 트레이드 감소로 이어지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미국 금리 대비 이 일본 금리가 높아지니까 차익거래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의 단기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일본에서 저리에 빌린 자금이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 부담으로 당연히 작용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바로 다음 트윗을 보겠습니다. 이제 제프 팍이라는 한국계인 것 같죠? 비트와이즈의 이제 애널리스트 또는 뭐 자산운용 쪽 이제 담당하시는 분, 아무튼 이분이 미일 무역 긴장 속 비트코인이 급락한 거다. 유동성 회복 폭발적 반등 전망된다. 이 트윗을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일본 국채 금리 상승과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뭐라 그랬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의 통화 가치 조작을 비판하면서 최근에 일본에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트와이즈의 제프 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 상황이 트럼프의 일본에 대한 관세 위협과 실속 없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 발표, 그 다음에 또 어제죠. 어제 일본의 암호화폐 세금 인하가 이루어졌어요. 일본 정부가 이제 55%씩 걷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매도했을 때 나오는 양도세 및 소득세를 20%로 깎아준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일본 국채금리까지 급등을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트럼프의 일본 관세 위협이 일본 금리 상승을 촉발했다. 아시겠죠? 트럼프 일본 관세 매겨야 된다 이러면 당연히 일본 금리 상승이 되죠. 이제 앞서 뉴욕 증시 얘기할 때는 일본 금리가 뭐 기본급 상승과 이제 임금 상승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있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본에다가 관세를 매긴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내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는 그동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몰렸던 미국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에 큰 타격이 되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래요. 결국 유동성이 회복될 것이다. 트럼프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 글로벌 M2 유동성 지표는 이미 상승 중이며 시장이 10년물 금리 하락을 확실히 소화할 수 있게 되면 비트코인은 가장 빠르게 안정을 찾는 자산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떨어지고 있고 일본의 10년물 금리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확실히 엔캐리 트레이드가 기회가 줄어드니까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시장이 결국 이거 소화를 할 거라는 거예요. 낮은 10년물 금리와 높은 일본 국채 금리를 소화해서 이제는 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아니라 다른 데서 유동성이 들어온다는 거죠.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M2 유동성이 이미 늘어나고 있거든요. 중국 대규모 부양 정책 발표했고, 유럽도 다시 ECB가 기준금리 또 내렸고, 그리고 지금 독일, 영국이 앞다투어서 양적 완화 정책을 내놓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유동성은 다른 곳에서 온다라는 거고요. 특히 비트코인이 가격이 왜 더 가파르게 오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프 박이 뭐라 그랬냐면, 비트코인 ETF 옵션이 나왔다는 걸 기억을 해라. 비트코인 ETF 옵션은 금융세계가 영구적인 상품에 대한 규제된 레버리지를 보게 될 첫 사례다. 영구적 상품 비트코인을 말하는 거고, 이제 규제된 레버리지, 즉 규제된 시장에서 발생하는 레버리지, 즉 옵션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를 말하는 거죠. 옵션은 화폐 가치가 아닌 화폐 속도를 창출한다. 화폐 속도를 빠르게 한다. 화폐가 더 빠르게 움직이게 만든다. 즉 델타는 이제 변동성입니다. 제가 아까 변동성 그리고 불확실성 이거 두 개의 밑줄천으로라고 말씀드렸죠. 변동성에 대한 승수 효과는 극도로 높은 베팅 비율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장기적 이벤트에 대한 확률을 크게 바꿀 수 있다. 굉장히 이 펀드 매니저 같은 말을 지금 한 건데, 결국 비트코인 그냥 현물 투자하는 것보다 레버리지 껴서 비트코인 ETF 옵션 투자하면 화폐 속도가 더 빨라진다. 벨로시티라고 하죠. 더 많은 빠른 손바뀜이 일어나고 그게 변동성을 키우잖아요. 그게 델타가 올라가게 만드는 요소고, 델타가 높은 옵션에 대한 델타가 높은 자산은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한 상승 확률이 올라간다.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현재 그래서 비트코인 하락은 거시 경제적 긴장과 정책적 혼선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유동성 회복되면 비트코인의 고유한 특성, 즉 제한된 공급,
으로 인해 다른 어떤 자산보다 빠르게 반등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요. 지금 3.95% 추가로 하락을 해서 이제 77,000불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8만 불도 깨고 내려와서 참으로 힘드신 상황을 보내고 있으실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일리 비트는 달려갑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잘 들어보시고요. 의사결정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가격은 8만 달러 아래로 추가 하락하면서 7만 7천 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침체 가능성 언급과 그 다음에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이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실망 매물만 더 불러온 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매수하는 게 당장 없다라고 아주 단조롭게 그냥 해석이 됐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동안 있었던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예측하고 싶지 않다며 우리가 하는 일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과도기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경기 침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또 시장은 해석을 한 거죠.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은 시장에 전혀 활력을 불어넣지 못했습니다. 이 명령은 일단은 새로운 비트코인 구매는 없고 법무부가 압수한 비트코인만 비축량을 형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이 제한적으로 영향이 미쳐졌죠. 한편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는 월요일에 210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A 우선주 앳더머니 공모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주가는 8% 이상 하락했고요. 11월 사상 최고치 대비 지금 4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스트래티지는 여전히 50만 비트코인, 현재 가치로 약 420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최대 기업 보유자로 남아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 이제 뉴욕 증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냥 혼자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를 나스닥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보면서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022년 9월 이후 최대 낙폭인 4% 하루 동안 하락했습니다. 참 하루 하락폭으로 4%가 떨어지는 걸, 지수가 떨어지는 거 보는 거는 정말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2022년 9월 이후 최대 낙폭이라고 하고요. 다우존스는 2.1%, S&P 500 지수는 2.7% 하락했습니다. 모든 지수들이 다 12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를 포함한 매그니피선트 7 기술주들이 급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약 7,600억 달러, 약 761조 원, 거의 800조 원이겠죠. 지금 환율로 치면은 증발했습니다. 7개의 대형 기술주를 모두 포함하는 라운드힐 매그니피센트 7 ETF라는 게 있는데 12월 고점 대비 20% 이상 빠졌습니다. 약세장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대형주들을 모아놓은 ETF가 20% 이상 빠진다. 참 우리나라에도 펀드 투자, ETF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도 퇴직연금이 이런 데 이제 들어가 있고 참 요즘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시장 급락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을 계속 고수하면서 불확실성이 고조됐기 때문이죠. 네, 이제 이 내러티브는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딱 각인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주말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올해 말 미국 경기 침체 진입할 가능성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BTIG라는 기술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조나단 크린스키는 지난 몇 주 동안의 매도세에서 빠져있던 부분이 오늘 드디어 드러난 거다. S&P 500이 6,000포인트 이상일 때 자신감이 넘치던 많은 참가자들이 이제 더 긴장하고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의 센티먼트 심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CBOE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죠. 28까지 급등했으며 이번 주 주요 노동시장 데이터와 인플레이션, 심리 지표 발표까지 있어서 시장 변동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변동성 여러분 밑줄 쳐 놓으시고 제가 불확실성과 변동성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모아온 뉴스도 그렇고 뒤에 트위터 간밤에 있었던 주요 트윗들 설명드릴 때도 이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계속 높아지고 있는 변동성에 대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채금리는 제가 일본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본 국채 수익률 15년 내 최고치, BOJ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어제 오후 일본 국채 JGB 수익률이 추가 상승해서 이는 앞서 발표된 일본 임금 데이터 때문에 일본 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할 거다 이런 전망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JP모건 경제정책연구팀은요.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의 기본급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1월에 견고한 기본급 성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게 유지될 것임을 시사하며 임금 상승세가 강력하게 유지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임금이 상승한다. 즉 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3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일본 경기가 드디어 성장하고 있는 거죠. 참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아무튼 최근 2번이나 일본에 연달아 갔다 오면서 느낀 것도 정말 도쿄가 활력이 넘치고 사람들도 많고
뭐 아무튼 바글바글합니다. 가는 데마다. 참 관광 수입이라는 것도 무시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전 세계 3대 도시라고 하죠. 도쿄가 굉장히 활력이 넘친다는 걸 제가 보고 왔었습니다. 지난주 우치다 BOJ 총재는 부총재군요. 부총재는 경제가 계속 개선되고 임금 상승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한 추가 금리 인상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일본 국채 수익률은 얼마냐? 현재 5bp 상승해서 1.570%,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장중 상승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겠지만, 간밤의 트윗에 나오겠지만, 이 일본 금리 상승, 기준금리 상승과 국채금리 상승이 지금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랑 연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식과 비트코인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달러 성장 우려 과장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분기에는 회복된다. 자, TD증권의 분석인데요.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미국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과장돼 있다며 달러 가치가 2분기부터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는 세계 다른 지역들보다 강하다. 글로벌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무역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성장 충격에 더 탄력적이다. 관세는 실질적인 위협이며 무역 불확실성은 모든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시장은 단순히 이를 미국의 성장과 주식시장 문제로만 취급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너무 미국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실질적인 위협인 건 그래, 관세가 실질적인 위협인 건 맞아. 그래서 무역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건 맞지만 이게 전 세계에 다 공통적으로 지금 가해지는 충격인데 그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혼자 미국 주식시장의 문제로만 지금 취급되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이거 과도한 낙폭이고 사실상 이 시장이 이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을 소화하기 시작하면 미국이 또 가장 먼저 반등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한 TD증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계획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유로화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자재, 금 차익 실현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금 가격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은 떨어졌다는 거죠. 반대로 간 겁니다. 원래 금 가격은 이럴 때 오르는데, 자, 아무튼 투자자들이 최근 수익을 확정할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현물금은 0.2% 빠져서 온스당 2,88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900이 깨졌네요. 그러니까 사실 금도 최근에 제가 이제 그저껜가요? 데일리 비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ETF를 통해서 금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렸죠. 중국도 원래 금 현물, 금괴로만 유입이 항상 들어왔었는데 2월 달에는 특이하게 ETF를 통한 그 금 수요가 굉장히 높았다. 결국 지금 금 시장에 이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온 겁니다. 특히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냐면 헤지펀드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금 ETF를 활용해서 현물 금 시장에 있는 예를 들어 상하이 금거래소 아니면 런던 금거래소에 있는 금 가격과 시세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를 하는 헤지펀드들의 이 전략적 매수 추세가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3천에다가 온스당 3,000불에다가 딱 상한선을 그어놓고 이 정도 선에서는 매도, 이 정도 선에서는 매도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자면 시장의 거래량을 조정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고 리딩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 가격도 계속해서 출렁출렁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대학교 2024 학번 여러분, 피 흘리는 입문을 환영합니다. 헬로 비트코인 클래스 오브 2024라는 밈입니다. 자, 이건요, 영화 샤이닝의 유명한 엘리베이터 장면입니다. 이 엘리베이터 문이 확 열리니까 피가 막 쏟아져 나오는 아주 잔인한 장면인데 이걸 이제 밈으로 활용을 한 거죠. 헬로 비트코인 클래스 오브 2024라는 문구와 함께요. 즉 이제 2024년에 비트코인으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아마 어안이 벙벙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고도 계속 이렇게 용기를 얻었다, 힘을 얻었다, 멘탈 관리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겠죠. 아마 다 그때 들어오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인 10만 달러를 돌파하더니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지지부진하죠. 7만 달러대까지 지금 떨어져서 많이 힘드실 텐데 2025년 들어 참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항상 이렇습니다. 매 시즌 이렇고요. 2017년에도 이랬고 2021년에도 이랬고 뭐 2013년에 제가 경험 못 해봤지만 항상 이게 반복되거든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견뎌야만 이제 진정한 비트코인으로 거듭나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돈 벌고 싶다, 비트코인으로 투자 성공하고 싶다라면 이걸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 감정적인 롤러코스터를 경험하고 배워나가시면서 진짜 우리 비트코인 대학교 다니는 이제 새내기 학생들처럼
지금 배워나가는 중이고요. 그래서 환영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들을 위한 환영식이 지금 딱 열린 거고요. 과거 비트코인의 여러 대폭락을 경험한 베테랑 투자자들은 이제 신입생들인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제 잘 따라와 주길 바란다. 약간 이런 뉘앙스도 담겨 있는 그런 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2025년 3월 11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데일리 비트 저는 내일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